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맡고 있는 카이스트 박찬정 교수입니다. 건국대학교 이하석 교수와 같이 진행할 본 강의는 먼저 메타버스의 정의와 개념,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역사에 대해서 첫 강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메타버스의 기술과 입출력 장치,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응용 분야인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하석 교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중요성과 향후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메타버스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할 박찬정입니다. 건국대학교 이하석 교수님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큰 목차로서는 메타버스의 정의와 개념,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개념을 알기 전에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개념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용어가 실제로 닐 스티븐슨의 소설의 스노우 크래시라고 해서 1992년도에 나와 있던 그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타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상, 초월 이런 뜻이고요. 유니버스는 아시다시피 세상과 우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를 합성하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돌아다니는 나의 분신, 그걸 아바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상 세계에서 강림한 신의 육체적인 형태라는 뜻의 화신, 그 어원은 산스크리트의 아바타라라는 언어인데 여기에서 아바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에서 얘기했던 메타버스의 개념은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현실의 기능을 영위할 수 있는 가상세계 또는 초월세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바타로 표현되는 사용자들이 실제 시뮬레이션 물리적 세계와 좀 분리된 가상 공간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3차원 온라인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요즘 세계에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들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3D의 어떤 가상 세계를 네트워킹화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사 용어로서는 윌리엄 깁슨의 소설 1984년도에 나온 뉴로맨서라는 그 소설에 나온 얘기인데, 사이버네틱스라는 인공두뇌학이라는 단어하고 스페이스라는 공간의 단어라는 두 개가 합쳐서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정보의 군원으로서의 사이버 스페이스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쌍방향 매체로서의 사이버 스페이스, 실제로 네트워크 내에서의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삶의 터전으로서의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대두되고 있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진화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 사이버 스페이스이고, 그것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적인 것이 여기에 도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하지만 이걸 개념적으로 크게 이렇게 큰 개념을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렇게 공간을 나누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시뮬레이션 되는 환경이냐, 어그먼테이션 되는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identify focus,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자기 존재 가치나 가치의 그 존재의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되는 환경이냐, 아니면은 external, 세상에다 포커싱을 할 수 있는 익스터널 세상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분류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상 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으로서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3D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칭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월드라는 게 있는데, 미러월드는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로서 구글 어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증강현실이라고 있는데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도 얘기하죠. 현실 공간에서 3D, 2D로 표현되어 있는 가상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ASF라는 단체에서 2017년도에 이걸 분류를 했는데요. 실제로 현실에서 가상 정보가 추가된 증강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상에 구축된 환경에서 구동되는 시뮬레이션이냐에 따라서 이걸 축을 하나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이 강조된 개인화되고 개체 중심이냐, 아니면 사실성이 강조된 외부 환경 중심이냐에 따라서 두 축으로 분류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여러 발표자들이나 아니면 강의에서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가상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죠? 3D나 2D로 만들어진 환경 내에서 내가 활동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컨드 라이프라고 소니에서 만든 세컨드 라이프가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들 최근에 막 유행했지만 로블록스, 제페토, 각종 VR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전부 다 이게 가상세계의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프 로깅인데요. 실제로 라이프 로깅은 뭐냐면 내가 일상생활을 그대로 기록하고 거기에 뭔가 영상이나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메타라고 얘기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인스타그램도 X로 바뀌었지만 트위터,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나 이렇게 나이키에서 달리기를 하면은 바로 내가 운동한 양이 그대로 다 내 라이프 로깅으로 다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메타버스의 라이프 로깅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접한다고 할 수 있는 증강현실의 예를 보면은 최근에도 유행했지만 포켓몬고라는 게임, 이케아 플레이스에서 가구를 샀을 때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앱들, 그 다음에 수원 화성 야간 훈련을 옛날에 했던 야간 훈련을 재현하는 AR 콘텐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스노우라든지 아니면 황룡사 AR 복원 프로젝트라든지 위치 기반형 증강현실에서 뭐 부동산을 확인하거나 어느 내가 찾아가야 될 위치를 이렇게 거리 영상과 같이 이렇게 로깅을 해서 어그먼트 시켜가지고 제가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마커를 인식해서 재미나는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마커 인식형 증강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세계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제로 구글 어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세상을 그대로 디지털화 시켜놓는 가상 세계가 있는 거죠. 이 가상 세계가 가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나 이런 센싱되는 모든 정보들을 다 그 가상 세계와 연결을 시켜서 거기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되고 가상의 결과를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내가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세계가 거울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팜이라든지 이것은 내가 앱으로 내 비닐하우스라든지 내 농장을 다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그 농장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상으로 다 연결을 시켜서 가상 세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울 세계를 만들어 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팜은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농업이고요. 실제로 지금 하나의 도시, 파리면 파리, 서울이면 서울, 이 도시를 전부 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거울 세계로 만들어 놓은 디지털 트윈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쓸 건가, 어떤 확장이 될 건가를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하나 예를 들면, 교통 문제를 예를 들면은 서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가 가는데 이 시간대는 어디가 막히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데이터로 모집을 해서 내가 실제로 가상 환경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고 실제로 실제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나중에는 이제 내비게이터가 그렇게 나오겠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거울 세계를 많이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거울 세계는 맞는데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이 다시 또 많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그 개념적인 것은 뭐냐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시스템과 환경들을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모델링을 해놓고 모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물 객체와 시스템의 동적 운영 특성 및 결과 변화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모의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적 상태를 저희들이 알아내고 그 최적 상태를 가지고 가상 시스템으로 전달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되고 적응되고 최적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정보가 수집이 되고 여기에서 디지털 트윈 구조에서도 충분히 돌아가게 되고 여기서도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확실하게 피드백을 줘서 아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현실 공간에다 적용시켜주고 가령해서 아까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아 신호를 지금 여기서 차단해 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막히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서 이쪽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상 세계를 우리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발전 단계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일 처음에는 디지털 트윈은 그냥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3차원 모델링하고 속성 데이터를 막 주고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 가상 세계에서 돌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다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가 2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3단계 이상인데요. 실제로 디지털 트윈은 가상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AI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AR, VR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분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그리고 시뮬레이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까지를 다 해놓은 거. 어떤 시나리오를 줬을 때 어떻게 내가 바뀌는 게 좋겠는가를 다 시뮬레이션해서 최적화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지금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지금 그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전돼 가고 있고요. 실제로 3단계 이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농업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1차 산업이라는 농업 자체가 아까 얘기한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팩토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는데 실제로 이것은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존 디어라는 회사에서 농기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 타이틀을 보지만 로보틱스로 되어 있잖아요. AI 기술이 접목된 농기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농기계를 가지고 이 존 디어라는 회사의 존 메이라는 사장인데 대표가 나와서 기조연설을 한 겁니다. 앞으로 트랙터가 무인 트랙터예요. 무인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잡초, 내가 키우는 작물을 다 구분을 해서 잡초를 다 제거하고 필요한 농약, 필요한 물 이걸 다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기계가 그 2023년도 CES에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트윈 세계하고 마찬가지죠. 실제 세계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가상 세계하고를 연결시켜서 최적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런 트랙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가 아까 4개의 분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버추얼 월드, 라이프 로깅, 어그먼트 리얼리티, 미러 월드인데 실제로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융복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월드하고 라이프 로깅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버추얼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컨퍼런스 내용들이 전부 다 라이프 로깅으로 다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미국으로 가지 않아도 회의할 수 있고 어디 시공간을 초월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어그먼트 리얼리티하고 라이프 로깅이 지금 융합되는 걸 보면은 실제로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조깅을 하는데 나의 러닝 페이스메이커가 하나 앞에 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뛰고 있는 속도와 내가 적합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량에 맞춰 가지고 그 페이스메이커가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그먼트 리얼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페이스메이커를 보면서 내가 따라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이것은 융복합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개념적으로는 분류는 되지만 굉장히 융합되고 혼합되다 보면은 전체적인 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메타버스에 묶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메타버스의 어떤 기원적인 측면, 좀 멀리 갔습니다만은 상당히 고대 시대부터 시작해서 선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메타버스가 있었다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기원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근현대의 메타버스의 출현은 어떻게 되고, 관련 기술들은 무엇이 있었으며, 최근에 AR, VR 기기 및 기술 발전은 이하석 교수님하고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기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 천장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메타버스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와 같은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예술과 표현은 인간의 진화와 사회 발전에 매우 흥미로운 통찰력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나 고분 천장화가 그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사냥을 했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내가 어떤 동물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지금 우리가 전달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그림이라든지 벽화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한테 문화를 전달해주는 그 당시의 메타버스였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는 현실 불가능한 강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것을 메타버스로 만들게 되면, 우리의 이제 컴퓨터 기술로 만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구석기 시대의 동굴 및 고분의 벽화 천장화의 흐름인데요. 왼쪽 편에 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뭐 프랑스의 쇼베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핸드 스텐실 해놓은 벽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어떤 식으로 사냥을 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의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예술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메타버스 공간에 그 암벽화잖아요. 동굴 안에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실제로. 내 손에 스텐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봐도 상당히 작품성이 우수한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설마 이게 뭐 BC 11,000년 전에 그렸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하이 퀄리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분석을 해보면, 방사성 동위용소로 분석을 해보면 그때 당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그 울주 대국립 방구대라고 해서 그 고래 사냥하는 장면이 그대로 암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우리도 충분히, 우리나라도 한반도에도 이런 그 예술을 하고 문화 활동을 했던 그 구석기 시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근래에 들어서 뭐 고구려 무용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신라 천마총 우리 잘 알잖아요. 천마총의 천마도를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술을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 벽화를 그리거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메타버스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실제로 까마득한 그 먼 옛날에 우리가 누군가의 손끝으로 그려진 벽화를 당시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오래된 삶이었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차원을 넘나든 인터페이스로서의 메타버스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의 기원을 이렇게 구석기 시대의 동굴부터 고분의 벽화, 천장화까지 제가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좀 무리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메타버스의 기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근현대에서는 우리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출현을 했잖아요, 용어가. 이 메타버스가 뭐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쓰였던 각각의 그 기술의 컴포넌트들이 뭐 필름 방식의 입체 사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모든 기술들이 다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이 모든 게 메타버스의 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실제로 메타버스의 역사를 보면 뭐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컴퓨터 그래픽스 역사와나 이거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4년도에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스노우 크래시에서 분명히 코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오다가 발전해 오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싸이월드, 그 다음에 네오이즈 만들었던 세이클럽이라든지 아이러브 스쿨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까 개념적으로 내기 나눴잖아요. 라이프 로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버추얼 월드도 될 수 있는 거지 뭐. 지금 이때 당시에 이것은 전부 다 라이프 로깅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발전되다가 2006년도에 로블록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비트코인도 그 사이에 뭐 좀 나왔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게임,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환경 이런 것으로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SKT에서도 프렌드라고 만들고 있고 구글 그 2020년도에 게러타운도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메타버스의 입체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근현대에 나온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입체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1832년도에 나왔던 찰스 윈스턴의 이 거울형 입체경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다 거울을 놓고 내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눈을 놓고 초점을 놓고 이 양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전에도 뭐 다른 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렌즈형 입체경을 그때 처음 만든 거죠. 두 개 렌즈형으로. 그러니까 거울형이 아니고 렌즈형이죠.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화경을 볼 수 있는 렌즈형 입체경이 1849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이 스테레오스코픽 카메라도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그걸 카메라로 만들어 놓은 인화된 그 사진을 양쪽으로 놓고 겹쳐놓고 이렇게 양눈으로 보게 되면 양눈의 시각차로 인해서 입체로 보일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것을 뭐 다양한 그때 당시의 기술로서는 최고의 유행될 수 있는 1861년에 이렇게 나무 박스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실제로 휴대할 수 있는 요즘 핸드폰처럼 휴대할 수 있는 입체경도 만들었었고 거기에 쓰였던 필름들이 있죠. 필름들이나 사진들이죠. 근데 이것을 시스템화도 만들고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게 소이어스라는 데서 뷰마스터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뷰마스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필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입체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양눈에 이렇게 필름을 12개 정도를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시스테마틱하게 돼가면서 다양하게 이제 디즈니랜드까지 디즈니의 스튜디오에서 이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고 있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입체 카메라가 1952년도에 소니에서 퍼스널 스테레오 카메라까지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이제 어디까지 발전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HMD, 우리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실제로 아까 뷰마스터가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빅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이게 그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사람 보이스까지 들리게끔 만들어가지고 어디 길거리를 보면 길거리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어디 뭐 그 작품을 보게 됐을 때 해설까지 들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놨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VR 시스템과 이것의 우리 HMD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것을 그 버추얼리티 그룹에서 버추얼리티
1000SU라는 VR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 플랫폼과 HMD까지 결합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나왔고, 뷰마스터가 결국에는 그 인터랙티브한 비전까지를 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죠. 여기 이제 텔레비 연결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시스템이 됐고요. 95년도에는 이렇게 닌텐도에서 버추얼 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조정해가면서 소리까지 들리면서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죠. 결국 그게 이제 필립스에서 스쿠바 VR이라는 시스템까지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메텔이라는 데서 이걸 수입을 하다가 결국은 이걸 접었죠. 근데 결국은 뷰마스터가 어디로 갔냐면 메텔 V마스터 VR로 해서 2015년도에 상당히 좋은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미진 3D 비즈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과 합쳐져 가지고 상당히 좋은 시스템으로 다음 그림에 보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큘러스 VR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오큘러스 VR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페이스북에 인수됐다가 오큘러스 VR이 메타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3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팔고 있죠. 그 다음에 HMD가 또 다시 또 다른 그 루트를 보면 삼성의 기어 VR을 만들었다가 삼성에서도 만들어서 지금은 신제품을 안 만들고 있지만 이렇게 쭉 발전했고요. 대만 회사가 또 HMD를 한다 만들었고 HTC에서 비전 프로 2를 바이브 비전 프로 2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쭉 발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까지 만들었다가 지금 신제품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직 리프 굉장히 성공을 했다가 지금은 감감무소식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구글 마찬가지로 구글도 지금 2023년도에 구글 업데이팅 해가지고 새로 나온다고 지금 얘기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이런 식으로 모든 기술들이 근래에 나와서 1838년부터 시작해서 32년부터 시작해서 쭉 HMD까지 발전해 왔고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볼 거냐. HMD로 보는 걸로 지금 가고 있고요. 구글 글라스 아니면 HMD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우리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VR, AR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술들을 보면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관련된 기술이 컴퓨터 그래픽스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고요. VR 기술은 1950년대부터 VR 개념이 초기에 형성돼 가지고 쭉 발전되어 오고 있고, AR 기술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부터 AR 개념이 처음으로 제한돼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하고 AR, VR, CG 기술하고 이렇게 쭉 접목을 해보면 이 간단하게 뭐 요약은 돼 있지만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VR 기술에는 모턴 헤일리그에서 만들어놨던 뉴욕 스트리트 뷰어, 센소라마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 이게 HMD로 발전되면서 실제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말을 코인했던 레이너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VPL의 리서치 랩에서 이걸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VR의 역사를 보거나 메타버스의 역사를 보면은 1516년에 보면은 이 굉장히 그 화려한 궁전 내부에 실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이렇게 시초로 보는 데도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트론이라는 영화에서도 VR 세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로맨서 아까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지금 영화 쪽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트랙들이 보면은 매직 리프 나오기 전까지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있었고, 트론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다양한 영화들에서 메타버스, 그 다음에 VR의 공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그래픽스 역사는 이렇게 다양하다. 실제로 나중에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시스템들이 영화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AR, VR로 가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CG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VR 기술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메타버스 기술과 CG 기술의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R, VR의 기술의 그 흐름도를 보면 뭐 중첩되는 것도 많지만 대부분 HMD로 지금 가고 있고 AR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언틱에서 만들었던 포켓몬고 게임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다양한 지금 얘기하는 스트리트 뷰를 볼 수 있는 PTSD 버추얼 비엔남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VR 기술과 AR 기술도 이 메타버스의 하나의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기술들 모든 고글과 그 다음에 HMD가 이런 식으로 발전돼 가고 있다. 그 2026년도에 애플에서 글래스를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는 지금 내놨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R, VR 기술을 얘기하면서 MR 기술이 뭐고 XR 기술이 뭐냐. 익스텐드 리얼리티하고 믹스드 리얼리티입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그래서 리얼 월드가 있고 여 끝단에는 버추얼 월드가 있는데 이 안에 중간에 어그먼트 리얼리티라고 해서 AR이 있고요. 어그먼트드 버추얼에 따라서 AV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두 개 공간을 우리는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얘기하고요. 두 개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장현실은 혼합현실과 디지털 트윈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디지털 트윈이 뭐라고 그랬죠?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가 똑같이 싱크되면서 같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되고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혼합현실 중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합쳐진 게 우리는 확장현실로 보면 되겠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 요약해 놓은 겁니다. VR 기술들의 어떤 히스토리를 요약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여기가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그먼트 리얼리티의 히스토리고요. 자, 이상 제가 말씀드릴 AR 기술과 VR 기술의 CG 기술과 이 메타버스의 기술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